먼저 이소영 의원의 판도라부터 가보죠. 네, 지난주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모두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 사령탑의 정면 대결, 원인도, 봉합 과정도, 결과도 모두 총체적 난국입니다. 모두가 쉬쉬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아는 이것.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땡땡땡 땡땡땡입니다. 바로 연기해 주신 거죠? 네. 파리의 연인 박신양 씨를 떠나게 한 건데요. 잘 안 되네요. 혹시 저보다 자연스럽게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서울말이 약했어. 서울말이 약해서.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땡땡땡 땡땡땡 6글자네요. 6글자에 들어갈 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 컨닝을 하세요? 일단은 이쪽 당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쪽 당 답변부터 들어볼게요. 그러세요? 네, 신중하게 6글자를 적어주셨는데 네. 설명이 답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 문제에 대해서 야권에서 사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뭐 일부 또 저희 또 당에서도 일부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왜 말을 못하냐고의 답이 네. 설명이 답이다. 네.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왜 말을 못해? 라고 해서 6글자를 적었길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니 지금 지난날 있었던 당내 상황 때문에 네. 아마 옆에 계신 홍석준 의원님도 그렇고 원내에 있는 의원들께서 굉장히 침묵하고 말을 아끼는 침묵의 시간이 좀 흐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필요하다고 12월 달부터 한동훈이 와야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련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더 자신감 있게 한동훈이 필요하다 했던 분들이 한동훈 힘내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말을 못해? 라고 하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힘내라 한동훈 이 얘기 못하는 거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경민 의원, 우리 최고위원 글씨체가 한동훈체예요. 한동훈체가 한동훈체. 따로 뭔가 하여튼 한동훈체 느낌이 나요. 한동훈 부원장님. 저는 뭐 기다리시는 답변 그대로. 네. 디올백 사과해. 국민들 한 70% 정도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당 지지층들조차도 디올백 관련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사과하면 될 것을 사과를 안 하니까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답이 있습니까? 제게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게 우리 JYP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김건희 리스크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되고 나서 얼마 후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비대위원으로 되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도 이렇게 만나보고 했는데 결국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또 관계자들께서 말하지 못하는 6가지 하지만 하고 싶지만 꾹꾹 참는 6개 글자가 바로 김건희 리스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자 명품백 국민들의 어떤 마음속에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과를 하든 않든 간에 예. 이미 마음속에 이미 영향을 주어서 예.
사과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사과를 하면은 이제 클리어하게 넘어갈 것이다. 다음 단계로. 이게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몰카 공작에 대해서는 그건 그것대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또 그 가방에 대해서는 네. 가방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지, 만약에 표명을 한다면 어떤 수준의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가 나올지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어떤 특정 사안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뭐 특정 언론사하고 어떤 대담 형식으로 하든 설명을 한번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분명해지는 할 그럼 필요가 있다 의원님 생각합니다. 예측을 해보신다면 이 설명이 네. 대통령이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실이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설명의 주체, 뭐 방식, 뭐 식 이런 거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명품백을 가지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들어봅니다.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몰카 촬영이 불법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받은 것도 불법적입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죠. 필요하다면 법적 제재도 해야 되는 거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표명이나 설명,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제가 예상하건대는 명품백이라는 단어는 아마 말씀 안 하실 거고요. 몰카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 정도 메시지가 아마 대담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네, 뭐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프레임 자체를 그냥 너 백 받았지, 사과해.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 이거는 자연스럽게 쌍특검과 연결되니까 사과했으면 수사받아. 이런 논리적 전개가 이어지게 된다면 총선용 정쟁으로밖에 비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막 대통령실에 등 떠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충분한 민심들을 수렴해서 어떤 식의 목소리와 대응들이 나오게 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니 뭐 민주당의 전략 다 하시면서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실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몰카 공작이다, 친북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받은 게 왜 기록물법에 기록돼야 돼요? 이거부터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럼 대통령실에 설명할 때 이거 공작이다 그러면 공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수수색 해야죠. 수사해야죠. 공작은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과했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또 이게 법적으로 문제있다. 또 수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수사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여당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국은 원칙대로 처리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여당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책 선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조언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매듭을 좀 예. 치면 4월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는 있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부인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날 특검 문제가 명품백 문제랑 같이 맞물려서 뒤섞인 정치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들이 조금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고 얘기 드리는 거죠. 명품백하고 특검법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이슈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점에서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행동을 하는데 다른 행동은 못했을까? 아무 거리낌 없이 명품백 선물을 받는데 주가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연결되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처리한 쌍특검에는 디올백이 들어가 있지 않죠. 네.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주장하실 때 항시 이 백 문제를 같이 엮어서 이거를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 통과됐던 부분들이 지난달 12월부터 그대로 정리가 됐다면 4월 총선까지 내내 여기에 대한 수사 이슈만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전략, 정치적인 행동?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두 번의 큰 선거를 통해서 국가적 아젠다를 통한 정치 경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선택받은 표심을 바탕으로 나라의 정책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 귀중한 선택권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정쟁적 요소로 끌고 가진 않았으면 아니, 좋겠다. 우리도 국가정책 아젠다 가지고 논쟁하고 싶다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가정책 아젠다 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 터지는 거는 전부 다 대통령 일가족들의 이런 사건들만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도 지금 이게 MBN에서 정해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해요. 아니. 의원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제가 가져온 거 맞아.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 뭐 명품백 무슨 사실관계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팩트 몇 가지 다 정리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에요. 몰카 공작의 피해자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던데 실제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사소한 설명이나 사과조차 2달 동안 안 하고 끄는 바람에 지금 2달 동안 지금 이 얘기만 다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여당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간의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할 문제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털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래서 보면 단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충돌 사태, 일단 파국은 피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동훈 화이팅을 외쳐주셨던 김병민 최고위원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힘내라 한동훈. 아, 힘내라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말의 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던지게 되면 모든 언론이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받아 쓰게 되고 그 내용이 이제 당이 가야 될 길로 규정이 되게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꽤 영리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선거판의 전장을 민주당이 짜놓은 전장에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이거 무리하게 쉴드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회피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한동훈 위원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은 또 얘기를 했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다. 사과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팩트는 맞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언급은 안 하신 거는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전후 맥락을 보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더 얹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에서 조금은 한 발을 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읽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가장 쉽게 정치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애정어린 충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더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텐데 대통령이 사약을 한번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꺾여서 다시 대통령실 용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실망이 아마 2배로 커질 겁니다.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이제 일부 이제 갈등설로 비추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이제 깨진 것은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깨졌죠. 사실 그래서 지지율 올라간 겁니다. 비대위원장 될 때 민주당에서 이제 윤석열 아바타다 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자존심도 세면서도 본인의 어떤 그 스타일도 이제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정치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정치적 또 센스도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정치 혁신의 아젠다를 시리즈별로 한 5가지를 좀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 대표님이 이제 뭐 그 국정 그것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기억이 없는다 하는데 그 아젠다를 던지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같이 정책 논쟁하고 싶어요. 그런데 국민의 명령이 디올백 의혹부터 해소해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부터 해소해라.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저희도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그걸 해소하고 양당이 같이 건전한 정책 경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판도라.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김건희 리스크의 한 줄 평. 이제 정쟁은 그만 정책으로 경쟁하시죠. 저도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입이 없습니까?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예.